안녕하세요. 오늘도 베트남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여기는 더워서 더위도 좀 먹은 것 같고, 요즘에 녹화를 한 이틀은 녹화 식당에서 하고, 어저께는 샹식당 타이방릉에 있는 뚱순이에 가가지고 뚝배기 불고기, 이거 영상 찍을 거 그랬나 할 정도로 17만 동인데, 17만 동이면은 최근에 물가가 비싸기 전에 가격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예전에 뚱순이에는 별로 간 적이 없어서, 옛날에 한국에서 여기 베트남에서 식당 가면은 주로 후미용에 있는 식당 갔었고, 그 다음에 본가, 여기 일본에서는 본가에 이제 가끔 친구랑 같이 갔을 때 거기 가서 먹었었고 했는데, 좀 물가가 비싸지고 베트남도 비싸져서 딴 데 막 25만 동, 뭐 3만 동 막 그래가지고 뚱순이가 좀 싸길래 싸고, 뭐 맛있더라고요. 선조 좀 해줘. 타이방릉에 있는 베트남 식당, 아니, 한국 식당 뚱순이네. 지금까지 몇 번 가서 먹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특히 어저께 저녁에 먹은 뚝배기 불고기는 오늘 저녁에 또 가서 먹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먹고 왔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이 맞는 것 같아. 뭐 든든한 느낌도 있고 반찬도 맛있게 나왔고 잘 먹었습니다. 주식 이야기. 오늘의 화두는 선택이라는 화두를 한번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택. 어째서 그런 선택이라는 화두가 생각이 났냐면, 며칠 전에 3프로 경제TV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김경록 고문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자기 책 나온 거 뭐 선전도 할 겸해서 뭐 3프로TV에서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시러 나오셨는데, 뭐 거기에 주제는 사실 그 책 이름이 60년대가 온다, 뭐 그분이 62년생이고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 뭐 어떤 중장년 분들에 대한 어떤 은퇴라든가 어떻게 준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주인 어떤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거기 사회 보시는 분이 언뜻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너무 열심히만 한다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그 사회하시는 주변 은행 쪽에 계신 친구분들이 좀 주변도 바라보고 하셨던 분들이 그나마 요즘 애행하고 있고, 막 열심히만 살아온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 그 패널로 나오신 김경록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쉽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행히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선택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화두를 이번 제 주식 이야기의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어저께도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저도 60년대 후반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386 세대고 60년대 후반이고, 어떻게 보면 386 세대의 뒷부분이라서 약간 어중간해요. 왜냐하면 데모를 해도 우리는 그냥 꼽사리 껴서 좀 하다가 깨작깨작 하다가 만 세대지, 대표적으로 나설 만한 짝밥도 안 됐었던 레벨이고, 80년대. 저도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이라서, 중학교도 뺑뺑이로 가고, 고등학교도 뺑뺑이로 갔어요. 물론 이제 몇 점 이상 되면은 240점 만점인가, 220점 만점인가, 그때 제 당시 그 커트라인은 140점 정도였는데, 그거 넘으면 인문계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동네에서 가는 거였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제 형들이 갔던 고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명은 들어봤는데, 왜 내가 일로 가지? 비교적 신생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이거는 까야 돼 한번.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지만 정말 특별활동이라고는, CA 활동이라고는 딱 씨름부도 그것도 3학년 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제가 3학년 때 씨름부가 생겨서 3학년은 없었고, 어디서 스카웃을 좀 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때 거기 저쪽 위쪽 운동장, 지금은 거기가 이제 실제 고등학교가 돼 있는데 거기서 씨름하는 모습을 왔다 갔다 하나 몇 번 본 적이 있는. 그거 이외에는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는 고등학교였었어요. 공부 못하면 한마디로 사람 취급 안 하는, 뭐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 60년대 후반까지 국민학교. 그래서 뭐 선택이라는 게 없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당연히 인문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를 선택한다, 뭐 그런 거는 생각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택.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영국을 가느냐 미국을 가느냐에서 저는 영국을 선택했었고, 그 선택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가는 편이 나았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갔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90년대 초반에 갔는데, 영국에 갔는데요. 그 뒤로 또 일본에 갈 때 저는 중국을 가느냐 일본을 가느냐에 선택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심리만 가도 말이 틀리는 나라에 뭐하러 가느냐, 일본을 가라 하셔서 일본을 가게 된 어떤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됐었죠. 뭐 그거는 60% 이상 잘 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제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환경이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신세한테. 영국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는 제가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없이 잡을 수 없고 제가 벌어서 살 수 없는데, 아버님이 보내주신 돈 생활에 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뭐 교육자 집안에 교장 선생님을 정년퇴직하신 분이라 쉽게 얘기해서 뭐 돈이 이렇게 많은 집은 아니었었어요. 뭐 감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영국이라는 곳에 유학도 시켜주시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일본은 결론적으로는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덕분에 열심히 산 덕분에. 여러분들 혹시 야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제가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왜 그런 걸 편안하게 말씀드렸냐면, 저는 만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나이 30 넘어서 공부를 한 대학을 간 사람이라서, 만 30에 제가 대학을 일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만학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만학으로 공부하는 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지금 이 화두는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라서, 더 이상 거기는 깊게 가면 안 되고, 학교도 제가 선택해서 잘 가서 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제가 선택한 곳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때 많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제가 2004년에 여기 올 당시, 그러니까 2002년 3년부터 베트남이 조금 핫하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아직은 아니었고, 그때 삼성이 호치민 쪽에 조금 들어와 있는, 전자제품 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 조금 이제 입질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삼성이. 그리고 푸미오는 아직 없었고요. 공항 근처에 탕농이라는 한인타운이 있었고요. 지금도 조금 거기 이발관들, 고양이가 이발관 모양이 좀 있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최근 20년 사이에 잘 결정한 행동이죠. 그거 덕분에 제가 법인장도 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공부했던 그 컴플렉스, 약간 뒤처진 그런 거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뭐 대리, 과장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바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에서 하던 일, 그때 평사원이죠. 평사원으로 계약사원으로 일했었던 거고, 베트남으로 왔을 때는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있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일본계 회사에서 저를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마침 거기 일본인 부장이 저하고 그 나이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그 5년간 한 회사에서 계약사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도 많이 근무하고 계약사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일본 계사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장으로 바로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나이 있고 하니까 이제 부장으로 하고 나중에 한국계 좀 큰 회사 가서는 이제 차장으로 일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주로 법인장, 지사장 뭐 이런 해외 쪽으로 돌다 보니까 사원 수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하노이 쪽에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공장 총 인원이 940명, 950명. 내가 관리부장으로 일했거든요. 말이 관리부장이지 사실 거기 법인장님이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자 법인장님 되시는 거는 공장에 잘 오시지도 않아요. 제가 다 직접 다 관리도 하고 모든 공장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했었었죠. 그래서 1000명 정도 가까운 인원은 제가 관리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에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이야기에서 어떤 선택?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NK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본의 아니었지만 계속 거기에 SNK라는 곳에 몰빵을 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다른 그렇게 깨알리스하고 디스레이션하고 뭐 짱깨 주식이 뭐 쪽발이 주식 뭐 사우디 아라비아 왕자가 어떤 뭐 회사하고 연관돼서 무슨 일을 벌이다가 완전 개사기였네 뭐 이런 그런 어떤 난관을 1년 9개월 동안 극복을 하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돈을 벌을 수 있고 몰빵을 하게 돼서 제가 하나씩 어떤 몰빵을 하게 됐다는 건 어떤 주식을 팔고 SNK에 계속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가 잘 나왔다는 거죠. 다행히. 하지만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됐었다면 몰빵을 했었기 때문에 아작났었겠네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겠죠.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분산 투자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냥 건질 수 있는 거죠. 코인에도 좀 투자하고 주식에도 좀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일본 주식에도 투자하고 하면 어느 게 하나가 잘 됐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평탄 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분산 투자에 안전하게 간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같은 보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산 투자를 해서는 결국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몰빵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지금 현재 생각이고 그래서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지금 제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최근에 다시 원래 예상대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더니 결국 또 4,800원 오늘 지금 종가가 4,815원이에요. 오늘 2024년 3월 27일 오늘 종가가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4,815원 딱 이거 운전하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숫자들이 왔네요. 이런 숫자 좋아하잖아요. 내일은 그러면 4885 4885에서 많이 놀겠네요. 4,885원에서 내일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고 4,785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일 종가가 4,785원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로 4,785원이 아닐 수도 있고 이상하게 제가 처음에 이런 주식 이야기 할 때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이 주식의 세계, 이 숫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금융 세계에서는 이 48이라는 숫자를 많이 48, 18 이런 숫자가 많이 눈에 띈다고 이런 말 185 이런 숫자가 많이 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거를 스트레스 풀면서 하시는 어떤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네요. 선택. 전 그래서 이 스톤브리지 벤처스 지금 현재 제 어떤 마음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더 낮추는 단가로 가게 되면 저는 지금 4,500원대, 4,400원대에서는 이미 샀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저는 살 마음이 없고 이제 4,000원 이하가 되면 또 원래 말씀드린 대로 300주, 400주, 500주 정도는 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3,200원 정도가 되면은 정말 다른 거 투자했던 것들 다 팔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라서 못 팔았었는데 다 팔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넣어버리는 그게
또 현명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라서 못 팔았는데 이것도 이 정도 4,800원에서 마이너스 10%면은 480, 20%면은 960원. 그러니까 1,000원을 빼면 3,800원이고 30%라면은 3분의 24, 3, 42, 1,424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4,815원에서 1,424원을 빼면은 3,415 빼니까 3,385원, 86원. 3,486원이고 30%만 빠지면 그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단가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30% 정도가 빠지면은 여기서 더 빠지면 다른 거 팔고 여기다 넣어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정도로 스토브리 벤처스에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더 빼면은 3,000원을 깰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상관 안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밀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예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스톤브리 벤처스는 최근 모습이 스톤브리 벤처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모습이 결국 자전거래를 계속 해왔고 그냥 열심히 자전거래 하면서 막 따라온 사람들 털고 있는 거고요. 참 이렇게 터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몇 번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해야지 나중에 실제로 갈 때 안 따라오거든요. 또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6,000원 갔을 때 팔고 또 밑에 나가서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어떤 습관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7,000원 가고 8,000원 갔을 때 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아시잖아요. 뭐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어떤 습관적인 어떤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행위들이 올렸다가 한번 가는 척 하다가 안 가고 가는 척 하다가 안 가고 이런 행위들이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보이는 행위들이잖아요. 삼성이 그렇게 따지면 삼성 이번에 10만원 넘겠네요. 10만원 가는 척 하다가 안 가고 5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미들은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안 살 수 있고 막 3만원까지 4만원까지 안 사다가 그때쯤 살 수 있고 그때 산 개미들이 한 15만원 16만원 17만원대에 팔고 다시 한 20만원까지 갔다가 소설을 한번 써보는 척을 해보다가 옛날에 하여튼 그런 식의 삼성이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100만원을 넘었네 어쩌네 오 150만 막 차트적으로는 보기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차트적으로는 저는 일단 지금 투자한 제가 투자한 금액이나 그 종목 그 주식수에 만족을 합니다. 저는 스톤브리 벤처스. 그래서 나중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이제 수입이 조금씩 생기면 하루에 한 주라도 계속 사가는 어떤 그런 어떤 배당주니까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겠는데 저는 지금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 뭐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10주면은 48,000원 100주면은 48만원 뭐 48만원 100주 정도는 매달 투자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투자하고 술을 좀 덜 먹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한 만큼 술을 좀 자제하고 솔직히 뭐 저도 한국에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최근에 비싸서 안 갔지만 뭐 안 간지 오래됐지만 친구들한테 기분 좋으면 저도 술 먹으면 기분 팔아서 술 먹으면 제가 또 사는 편인데 그냥 뭐 노래방 가서 먹다 보면 50만, 60만, 7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 한국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게 막 70만 원, 80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막 70만 원, 80만 원 나오니까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이제는 그 돈이면은 동남아 나와서 하도 놀고 가는 게 낫죠. 동남아에 정말 싸게 비행기 타고 오면 이제 비수기 들어가니까 한 30만 원이면은 베트남 오는 항공 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여기 뭐 저는 혼자는 요즘 그런 데 가본 적 없는데 부모에게는 사는 형들하고 가라오케 한번 가서 제가 냈어요. 그때 얼마 냈냐면 600만 동 냈네요. 680만 동 나왔는데 80만 동 까주더라고요. 3명 갔는데 그것도 팁도 포함해서 마담 팁까지 가져간 것 같아요. 50만 동씩 해서 마담 팁까지 해서 200만 동 가져간 것 같고 한 400만 동이 거기서 그때 술 먹은 거네요. 그때 소주 세트를 먹은 것 같아요. 맥주는 좀 서비스로 다 갖다 줬었고
한 2시간 놀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비행기값 30만 원에다가 제가 지금 이번에 먹은 거 600만 동이니까 한 30만 원. 막 팁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60만 원, 60만 원이면은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술 한잔 먹고 호텔비 여기 이런 데 묵으면은 2명이서 여기 묵어도 2만 원이거든요. 한 사람당 만 원씩.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하면은 3만 원이네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63만 원이면 와서 놀고 가시네. 밥은 쌀국수 한 이틀 먹고, 2끼 쌀국수 먹고, 한 끼는 또 뭐, 껌숭도 먹어보시고, 돼지 불고기 덮밥, 돼지 구운 거 덮밥 뭐 드시고, 한국 식당 한번 가서도 드시고. 그건 한국에서 먹으니까, 한국에서 가서도 먹으니까. 그러니까 65만 원 전후로 3박 4일 놀러 왔다 가실 수 있다. 노래방 한번 안 가고. 한국 노래방 협회에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겠네요. 야, 그러면 이제 스톰브리지 벤처스는 별 움직임이 없어요.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움직임이고, 뭐 털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니까. 저는 여기서 더 빼기를 바라는데, 아유, 뺄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저는 정말로 더 빼기를 바랍니다. 정말 3,200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지 다른 거, 정말 빠진 것들, 일로 옮기지. 이 상태로는 빠진 것도 옮기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고. 자, 그럼 이제 DS 단속. 뭐, 좀 눈치 보는 척 하다가, 어제 종가 14만 9천 원, 오늘 종가 14만 6,700원이네요. 오히려 이런 매매 동향을 보면 15만 원 전에 이 움직임이 오히려,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이었어요. 당연히 더 뺄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안 빼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자전거래에서. 15만 원대에서 여기 사모펀드가 한 5만 주 정도 파는 척 하고, 그들은 또 안 팔고 있고, 뭐 15만 원 이하는 안 판다는 척, 뭐 요즘에 DS 단속 종목 토론방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나요? 목 또는 그 명창한 개미들. CEO가 6개월 후 물량 대량으로 내놓을 여기서 뭐 해요? 주주총회 하나마나. 스톤 공모가로 폭포수를 쏴라. 제가 며칠 전 어떤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톰브리지 벤처스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떨어졌을 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막 빼고 막 이럴 때는, 그것도 한참 뺄 때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한참 뺄 때는 이게 이거 봤을 때 한참 뺄 때 뭐 처음에 가는 척 하다가 이게 14,550원, 아니 고가가 15,000원대 가는 척 하다가 계속 여기서 이게 지금 2022년 9월이고 여기 최저가가 2023년 1월 3일이래. 11, 12, 4개월. 그대로 이제 좀 가는 척하고, 그대로도 조금 털다가, 결국에는 최근 3만원 넘어갔을 때부터, 거의 1년 6개월 정도 뒤에 3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스톰브리지 벤처스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좀 팔았지만, 많은 주식을 스톰브리지 벤처스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팩트만 얘기하면, 분할 보호예수 풀리는 때 판 게 아니라 3만원 넘어서 팔았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예수 가지고 계속 뺏기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안 빼다가 4개월 좀 넘어가면서 9월 26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26일 12월 26일이 보호예수 그건데, 그거 12월달 이제 1월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그대로 쭉 올라갔네요. 2개월 정도 올라갔네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뭐 DS 단속은 계속,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때쯤 되면 사야 되나? 아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괜히 여행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일단 결정적으로 아직
그 신용을 못 써요. 저는 신용으로 한 2개월, 2, 3개월 정도 그 이자를 낼 각오를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은 손해를 볼 각오도 하고 이 가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 20%, 30%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각오도 하고 이자도 한 2, 3개월 거 미리 준비도 해놓고 해서 이 DS 단속으로 한 2, 3천 정도를 한번 사두고 싶었는데 뭐 신용을 못 쓰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유한타증권이나 뭐 SK증권 가면은 그걸 이제 삼성에 있는 제 주식을 글로 다 이체를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 해. 제가 삼성증권에 넣어놓는 이유는 이게 또 대기업이라서 삼성증권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넣은 가장 많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해서 그렇거든요. 뭐 그냥 짧은 생각이지만 그래서 DS 단속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드바이스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2, 3일 어제 오늘 움직임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움직임 같은 경우에 DS 단속 총 뭐 4만 주 정도에서 기관이 사모펀드에서 5천 주, 2천 주 한 2, 3일간 움직이면서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월, 화, 수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움직임이죠. 이 정도 팔아도 이 정도 떨어지는 건데 그 전에는 오히려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괜히 꼬시는 느낌은 계속 올라가는 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움직임이 며칠은 더 가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달 되면은 이제 바뀔 거예요. 기관의 움직임은 바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바뀌면은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일단 뭐죠?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분기마다 이제 정책을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에서 이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서는 다른 정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올 테고 이미 결정돼 있고 그거를 뭐 금요일날 저녁 회의나 뭐 하겠죠. 주말에 한번 모여서 또 회의를 하거나 또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이미 결정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터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터는 과정이 있고 이제 조금씩 익절을 시켜주면서 털어가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제 생각입니다. 2분기에서.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전에 검찰공화국 선거 전에 괜히 윗보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마. 뭐 그게 이제 우리 단타 입장에서는 찬스가 오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단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타기를 꼭 여러분이 물린 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계좌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팔고 안 팔고가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DS 단속을 다른 계좌에서 여러분이 물린 계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 사셔서 그게 이제 18만원, 17만원, 18만원에 왔을 때 팔 수 있는, 익절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주식 익체를 해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뭐 20%가 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6만 6천 원이 제 평단가니까 지금 현재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그게 10%면 2,600원, 20%면 5만 2천 원이 되니까 30%가 되면은 7만 7천 원 정도가 되겠죠. 7만 8천 원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 단가에서 7만 8천 원이면은 16만 6천 원 빼면은 1만 1천 원 더 빼면은 18만 9천 원 정도가 지금 현재 30% 빠진 금액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더 빠진 금액에서 만약에 40주를 더 산다 그러면 그 정도 평단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평단가에서 그냥 조금 익절을 하거나 좀 손절을 하거나 그냥 지겨워하고 팔 수도 있고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타기를 꼭 여러분이 물린 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좀 익절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필요하고
뭐 여기서 사실 때는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지금 14만 7,500원이니까 80주 8점 8 8에 32 한 70주 47에 28 70주 정도 살 수 있네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금 단가에서는 더 빼면은 80주 정도 쓸 수 있고 2배를 더 살 수 있으니까 뭐 40주는 나중에 물타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40주는 익절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여기 결정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요. 그래서 DS 단서 저는 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온다면 그럴 건데 아직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4월달부터는 사용할 수 있으려나?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런 상태이고 M+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M+, 오늘 뭐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면 뭐 계속 같은 움직임인데 이것도 이제 2분기가 이건 이미 흑자 전환을 해서 또 해외에 지금 일본에 직접 수출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SK온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좀 전환을 해서 지금 또 좋은 움직임을 맞고 있고 하니까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여기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올라가야죠. 그걸 이슈로 해서 뺐으니까 2만원까지는 빨리 가야 돼요. 가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뭐 이것도 지금 최근에 상업본도가 왜 이렇게 계속 또 파는 모습을 보서 이건 또 웃긴다 하는 얘가 있었어요. 오늘은 안 팔았네. 자, M+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M+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정말 이제는 바닥을 지우고 갈만한 지식이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 한번 새로운 한번 종목으로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평단가는 높습니다. 2만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선택이란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좀 벗어났네요. 그래서 저희 하고 많은 종목 중에 저는 스톤브리지 벤처스, DS 단서걸이란 종목을 선택한 우리들 잘한 결정이라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시절이 곧 1년 안에 오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